네, 세계 3대 광천수, 이 청주의 초정약수를 일컫는 말인데요. 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초정리 일대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주시와 증평군의 합작으로 탄생한 변화인데요. 보도국의 홍우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대왕이 과연 당시에 얼마나 초정에 머물렀을까?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21일 안팎, 1년에 3분의 1을 한양도성이 아닌 초정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머물던 숙소를 우리는 행궁이라고 부릅니다. 행궁을 짓게 된 배경은 다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화성 행궁입니다. 물론 초정에도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행궁이 있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기록으로는 남아있지만 유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릴 적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충북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초정약수였습니다. 실제 1980년대까지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초정약수의 물맛을 찾아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쇠락은 곧 찾아왔습니다. 세계 3대 광천수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유지했을 뿐 충북의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잃은 것입니다. 찔끔찔끔 예산을 들여 초정리 일대에 대한 관광 활성화를 꾀했지만 효과는 글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세계 3대 광천수 초정약수 클러스터 관광육성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국비 90억 원 등 24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 사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각 중앙 부처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중앙 부처가 사업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지역에서 그 취지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각 지역에서 실정과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을 직접 자율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신청을 하면 각 부처의 그런 경계를 허물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처음으로 2019년도에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의미는 청주시와 증평군이 합작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군의 높은 경계를 허물고 초정과 증평자구산 휴양랜드의 연계관광 인프라를 제시한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한 점수를 받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청주시와 증평군이 2013년도에 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대왕 백리길 사업으로 이미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함께 손을 잡고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됐고 또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슬로건이 윤리와 초정의 경계선은 지도에만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윤리하고 초정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초정은 물이잖아요. 초정약수. 그리고 증평은 좌구산이니까 산과 물의 조화를 이루자. 청주는 충청북도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북부와 남부를 연결해주는 구심점에 있고 이 초정 광천수와 청주는 충북의 중심이 아니라 이 초정 광천수를 발굴하면 충청북도,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논리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청주시는 높은 명성을 갖고 있는 초정약수란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후 관광 인프라는 부족했습니다. 이른바 체류용 관광지가 아닌 스쳐 지나가는 식도락과 목욕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점은 증평군이 메웠습니다. 증평군은 지난 2005년부터 축사가 난립해 있던 윤리와 자구산 일대에 대한 관광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투자를 통해 자구산 휴양림 등 지금은 제법 큰 규모의 휴양랜드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룻밤 이상을 머무를 수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휴양림이 있으니까 간헐적으로는 1박 2일을 하고 가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이쪽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또 식사 같은 거는 초정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초정에 가서 목욕도 하고 오기 때문에 나름의 지금 형태는 1박 2일 형태가 되는 거죠. 청주시는 초정행궁에 주목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를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초정행궁의 건립이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165억 원을 들여 오는 6월 개장 예정인 초정행궁. 3만 7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침전, 편전, 수락관, 한옥 숙박시설 등 현재 사실상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고증은 부족했고 예산 부족에 날림 공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일단 초정리 일대에 눈에 띄는 변화, 볼거리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한옥 숙박시설이 12실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초정약수를 활용한 이제 조격 체험이라든지 이제 그 한옥 숙박시설에도 이제 물을 활용해서 목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마련해 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세종대왕이 왔던 거를 이제 기려서 한글이라든지 과학, 그다음에 음악, 이제 세종대왕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행궁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증평군의 관광자원의 성격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초정의 세종대왕, 증평의 김득신을 내세워 치유문화를 테마로 충북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정 클러스터. 초정약수와 증평의 자구산 휴양랜드뿐만 아니라 인근의 태교랜드, 오송의 바이오 산업, 청주국제공항, 증평의 에듀팜 특구 등을 아우르는 관광객 유치 전략입니다. 초정약수와 증평의 이 윤리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번 사업으로 저희 마무리될 거로 보거든요. 다만 앞으로 두 양 단체가 더 협력을 해서 공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마케팅을 같이 하고 이런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이게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정 광천수를 체험하고 관광객들이 누릴 수 있는 치유시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주도하에 물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아울러 인근 청주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청주시가 또 인근에 추진 중인 태교랜드, 그다음에 증평 좌구산까지 아우르는 관광과 관련된 이 일대의 모든 사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주목한 것은 친환경 관광 개발입니다. 환경 파괴를 최대한 피하면서 주민과의 상생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 일부 개인들에 의한 난개발이나 환경 오염들이 이루어지면서 가치가 묻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업의 포인트를 무조건적인 관광 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 자원을 되살리는 환경 보전, 그리고 관광 진흥이라는 상생을 통해서 현재 이제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저희의 취지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전국 3대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청주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증평군. 고개 하나를 두고 청주 초정과 증평 윤리로 갈라지는 이 두 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부르는 관광개발의 하모니가 과연 어디까지 울려 퍼질지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